게임 AI가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학습한다고 해도 그 보상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면 배울 신호 자체가 없습니다. 몬테주마스 리벤지처럼 열쇠를 찾고 장애물을 넘고 여러 방을 지나야 첫 의미 있는 보상에 닿는 게임에서는 무작위 행동만으로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논문은 환경이 주는 점수와 별개로 처음 보는 장면 자체에 보너스를 주는 R&D를 제안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고정된 무작위 신경망의 출력을 다른 신경망이 마치게 하고 둘의 오차를 낯설매 점수로 쓰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오차가 어떻게 탐험 욕구가 되고 실제 게임 행동을 어디까지 바꾸며 새 게임에 적용할 때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강화학습은 행동 뒤에 얻은 보상을 이용해 좋은 선택의 확률을 높입니다. 하지만 보상이 수백 단계 떨어져 있으면 처음에는 어떤 행동이 좋은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몬테주마스 리벤지에서는 열쇠를 얻고 사다리를 타고 적을 피한 뒤 문을 열어야 다음 구역으로 갑니다. 중간 단계 대부분에는 점수가 없고 실수하면 생명을 잃고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정책은 안전하지만 익숙한 시작방 주변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환경을 더 오래 돌리는 것만으로는 희귀한 행동 순서를 충분히 재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험 방법은 아직 점수를 주지 않는 상태도 미래의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R&D는 방문 횟수를 직접 세는 대신 신경망의 예측 오차로 그 가능성을 근사합니다. R&D에는 역할이 다른 두 개의 신경망이 있습니다. 타겟 네트워크는 무작위 가중치로 초기화한 뒤 학습 내내 고정합니다. 같은 관측을 넣으면 언제나 같은 특징 벡터를 출력합니다. 프리딕터 네트워크는 에이전트가 실제로 방문한 화면을 입력받아 타겟의 출력을 따라 하도록 학습합니다. 목적 함수는 두 출력 사이의 MS입니다. 중요한 점은 타겟이 좋은 특징을 배운 모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작위 함수여도 입력마다 일관된 지문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프리딕터는 본 적이 많은 화면의 지문은 잘 외우지만 비슷한 훈련 사례가 적은 화면에서는 오차가 큽니다. 논문은 이 증류 오차를 상태의 새로움으로 해석합니다. 새 방에 들어가면 프리딕터는 그 화면과 비슷한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으므로 타겟의 특징을 잘 맞히지 못합니다. 이때 제곱 오차가 커지고 높은 인트린식 리워드가 발생합니다. 같은 방을 반복 방문하면 프리딕터가 그 입력에서 학습되어 오차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익숙한 방의 보너스는 약해지고 아직 학습되지 않은 통로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표 형식의 상태 방문 횟수를 저장하지 않아도 신경망의 일반화가 비슷한 화면 사이의 친숙함을 연결합니다. 다만 이것은 완벽한 방문 횟수가 아닙니다. 오차에는 데이터 부족뿐 아니라 모델 용량과 최적화 실패도 섞입니다. 따라서 높은 R&D 점수는 새로움의 실용적 신호이지 새 상태라는 수학적 증명은 아닙니다. R&D의 보너스는 영구적인 점수가 아닙니다. 프리딕터가 새 화면을 훈련 데이터로 받는 순간부터 그 화면의 오차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통과한 문과 처음 얻은 아이템은 큰 신호가 되지만 같은 경로를 여러 번 반복하면 보너스가 작아집니다. 이 비정상성 때문에 정책은 지금 높은 보너스를 나중까지 미루지 말고 빠르게 이용해야 합니다. 논문은 병렬 환경을 늘렸을 때 정책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인트린식 리워드를 더 잘 포착해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동시에 프리딕터까지 너무 빨리 학습하면 보너스가 정책이 배우기 전에 사라질 수 있어 프리딕터 학습에 사용하는 경험 비율을 제한합니다. 즉 탐험은 보너스를 만드는 속도와 정책이 그 신호를 흡수하는 속도의 경쟁입니다. 예측 오차 기반 탐험의 고전적인 문제는 노이즈 TV입니다. 다음 화면을 예측하는 포워드 다이내믹스 모델은 무작위 잡음이나 동전 던지기처럼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서 계속 큰 오차를 냅니다. 에이전트는 새 장소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텔레비전 앞에 머물며 보너스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R&D의 타겟 출력은 현재 입력의 결정론적 함수입니다. 같은 화면에는 항상 같은 답이 있으므로 환경의 확률적 다음 상태를 맞히는 문제를 피합니다. 논문은 이 선택이 스토캐스티서티와 일부 모델 미스 스페서퍼케이션 원인을 제거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프리딕터의 용량 부족이나 최적화 실패가 오차를 만들 수 있으므로 노이즈 TV 문제가 모든 형태로 사라졌다고 과장하면 안 됩니다. 탐험만 잘한다고 게임 목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R&D 에이전트는 환경이 주는 익스트린식 리워드와 예측 오차에서 얻는 인트린식 리워드를 함께 사용합니다. 두 보상은 성질이 다릅니다. 환경 점수는 대체로 고정되어 있지만 프리딕터가 학습하면서 인트린식 리워드의 크기와 위치는 계속 변합니다. 논문은 두 반환을 하나의 가치 함수에 바로 섞는 대신 두 개 밸류 헤드로 따로 추정합니다. 익스트린식 헤드는 실제 점수의 장기 가치를, 인트린식 헤드는 앞으로 만날 새 상태의 가치를 배웁니다. 최종 가치는 두 추정치의 합으로 사용됩니다. 이 분리는 서로 다른 할인율과 에피소드 처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환경 점수는 게임 오버에서 에피소드가 끝나지만 논문은 인트린식 리턴을 난에퍼사딕으로 취급합니다. 탐험 관점에서는 죽었다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낯선 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점프 끝에 비밀 통로가 있을 때 에피소드 단위 호기심만 쓰면 죽을 가능성이 큰 행동을 지나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익스트린식 리워드까지 난에퍼사딕으로 만들면
시작점 근처 점수를 얻고 일부러 죽어 반복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밸류 헤드가 필요합니다. 실제 점수는 에피소드 경계를 지키고 호기심의 미래는 게임 오버 넘어까지 봅니다. 순수 탐험 실험에서도 이 설정이 더 많은 방을 찾았습니다. 예측 오차의 절대 크기는 게임 화면과 학습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R&D는 인트린식 리워드를 인트린식 리턴의 러닝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 스케일을 안정시킵니다. 관측도 러닝 민을 빼고 러닝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눈 뒤 -5에서 5로 자릅니다. 타겟은 고정되어 입력 스케일 변화에 적응할 수 없으므로 이 정규화가 특히 중요합니다. 같은 관측 정규화를 타겟과 프리딕터에는 적용하지만 팔러시 네트워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습 시작 전에는 랜덤 에이전트로 짧게 환경을 돌려 초기 통계를 만듭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무작위 특징의 분산이 너무 작아 입력 차이를 거의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피규어 1은 에이전트가 처음 횃불을 짚는 에피소드의 R&D 보너스를 시간축으로 보여줍니다. 횃불에 도달하려면 17개 방을 지나며 보석, 열쇠, 검, 부적을 모으고 2개의 문을 엽니다. 그래프의 많은 스파이크는 생명을 잃거나 적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어려운 장애물을 넘거나 물체를 얻는 사건과 대응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큰 스파이크는 횃불과 처음 상호작용한 순간입니다. 이미 여러 번 경험한 희귀 사건은 더 작은 스파이크로 남습니다. 이 그림은 R&D 점수가 단순한 화면 밝기 변화가 아니라 실제 진행 사건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위험 행동도 희귀하면 높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R&D의 탐험 편향만 보기 위해 연구진은 익스트린식 리워드를 완전히 무시한 에이전트도 학습했습니다. 에이전트는 방개수나 점수를 직접 최적화하지 않았지만 나네퍼사딕 인트린식 리워드를 따라가며 몬테주마스 리벤지의 절반이 넘는 방을 꾸준히 발견했습니다. 한 설정의 5개 실행 중 1개는 21개 방을 찾았고 5개 중 4개가 최고 700점을 만들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했습니다. 점수를 목표로 하지 않았는데도 열쇠와 문 같은 진행 요소가 더 낯선 상태로 가는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다만 반복해서 얻는 점수는 더 이상 새롭지 않으므로 높은 점수를 안정적으로 재현하는 행동과 순수 탐험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 점수와 R&D 보너스를 함께 쓴 최고 설정은 몬테주마스 리벤지 1층의 24개 중 22개 방을 자주 찾았고 드물게 1층을 통과했습니다. 논문은 데몬스트레이션이나 에뮬레이터 내부 스테이트 없이 평균 인간 점수를 넘어선 첫 방법이라고 보고합니다. 표의 최종 평균 성능은 R&D가 8152점, PPO가 2497점, 당시 평균 인간이 4753점입니다. 별도의 장시간 RNN 실험에서는 24개 방을 모두 방문하고 1층을 한 번 통과해 최고 17500점을 기록한 실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 분포에는 좌우 선택 같은 이산적 결정 때문에 아웃라이어가 많았고 연구진도 시드와 코드 버전 차이를 주의하라고 적었습니다. 연구진은 그래비타, 몬테주마스 리벤지, 핏폴, 프라이빗 아이, 솔라리스, 벤처의 6개 아타리 게임에서 R&D를 PPO와 포워드 다이내믹스 보너스에 비교했습니다. R&D는 그래비타, 몬테주마스 리벤지, 벤처에서 당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몬테주마스 리벤지와 벤처에서 PPO를 크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래비타에서는 PPO를 일관되게 이기지 못했고 솔라리스에서는 비슷했습니다. 핏폴에서는 R&D와 PPO 모두 파지티브 리워드를 찾지 못했습니다. 즉 R&D가 모든 희소 보상 게임을 자동으로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화면의 낯선과 과제 진전에 필요한 고수준 선택이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학습된 에이전트는 이미 아는 점수를 얻은 뒤 움직이는 해골을 반복해서 뛰어넘고 레이저 게이트 사이를 오가며 사라지는 다리에 타고 내리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태는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어렵고 과거 데이터에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새롭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행동이지만 유용한 진행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논문 후반의 열쇠 문제도 이를 보여줍니다. 4개 열쇠로 6개 문 중 무엇을 열지 계획해야 마지막 문에 도달하는데 R&D 보너스는 쉬운 문을 포기하고 열쇠를 아껴둘 만큼 충분한 장기 유인을 안정적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상태 수준의 새로움은 고수준 전략 탐험을 완전히 대신하지 못합니다. 새 게임에 R&D를 적용한다면 점수 하나만 비교해서는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같은 시드와 같은 학습 예산으로 PPO 베이스라인과 R&D를 나눕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방문한 방과 타일, 처음 본 물체, 키 아이템 획득, 사망 위치, 되돌아간 비율을 기록합니다. R&D 프리딕션 에러도 같은 시간축의 저장에 스파이크가 실제 새 지역 진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수박 게임이라면 서로 다른 과일 조합을 발견한 수, 상단 위험 구역 방문, 합치기 전 대기 시간, 판당 최대 과일과 스코어를 함께 봅니다. 슈팅 게임이라면 맵 커버리지, 적 유형별 첫 조우, 생존 시간과 오브젝티브 도달률을 봅니다. 이렇게 해야 성능 향상이 더 넓게 탐험해서인지 단지 위험한 화면을 반복해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R&D는 현재 관측을 고정된 무작위 타겟과 학습되는 프리딕터에 함께 넣고 출력 오차를 인트린식 리워드로 사용합니다.
계산은 배치에 대한 신경망 포워드 패스와 프리딕터 업데이트가 핵심이라 다른 복잡한 탐험 보너스보다 구현과 병렬화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 구조는 노이즈 TV를 일으키는 확률적 미래 예측을 피하고 몬테주마스 리벤지에서 넓은 방 탐험과 높은 점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5차에는 모델 용량과 최적화 영향이 남고 피폴처럼 파지티브 리워드를 찾지 못한 게임도 있으며 열쇠를 아끼는 장기 계획도 안정적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게임에서는 R&D를 맞는 해결책이 아니라 탐험 센서로 보고 환경 점수와 행동 지표, 시드별 분산을 함께 검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